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총 맞고 주먹 쥔 트럼프 지지층 대결집 예고. 오늘의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하는 듯한 모습인 건데 제가 여기 살짝 지금 이 모자이크를 좀 해놨습니다. 사실 어제 총격이 있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총 맞고 주먹 쥔 트럼프. 유세 중에 암살 시도 총격 테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일요일 날 자다가 말고 뭔가 속보가 떠서 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을 받았다라는 얘기 아마 속보로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귀를 관통한 출혈이 있었지만 치명상은 면했다. 이 20살 미 백인 남성이 용의자였는데 현장에서 사살됐다라는 겁니다. 좀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찬찬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오늘 사직 시한인데 응답 없는 전공의들. 오늘이 사직 시한이다. 무슨 얘기냐? 정부가 이 전공의들 수련하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하십시오. 언제까지? 오늘까지 15일까지 수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즉슨 뭐냐? 전공의들은 늦어도 오늘 중에는 복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까지 전공의 복귀율 8%라고 하죠. 그럼 남은 92%의 전공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일단 응답이 없다라는 제목은 있습니다만 아직 오늘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공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 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한 그릇 2만 원 더위 부르는 삼계탕. 오늘이 전공의들 복귀 시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론 초복이기도 합니다. 초복.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제 몸보신하는 음식을 좀 먹어둬야 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계탕, 오늘 점심 삼계탕 먹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그릇에 2만 원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다. 생닭값은 내렸는데 분명히 생닭값은 육개는 5,500, 6,600, 6,000원 생닭값은 내렸는데 왜 삼계탕값은 올라가느냐? 닭값만 가격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만드는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닭값이 내려도 인건비 등등등이 오르니까 금계탕이 되더라. 삼계탕이 금계탕인데 초복에 금계탕 먹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외식 비용이 비싼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요즘에 계속 좀 물가가 오르고 외식 비용이 비쌌었습니다. 음식값이 비싸면 또 그만큼 많이 벌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30년 대기업 경력 허사 단순직 내몰리는 2차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가 누굴 얘기하는 거냐? 1964년부터 74년 사이에 태어난 이 사람들을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0만 명가량 됩니다. 근데 이 1,000만 명이 올해부터 은퇴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이 얘기한 걸로는 이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올해부터 34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은퇴가 쭉쭉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30년 동안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이 경력은 다 어디 가고 전혀 무관한 월급 220만 원 건물 관리 일을 배우고 있다. 건물 관리 일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했었던 일 다 버리고 새롭게 다른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축적한 역량을 못 살린다는 건 사회적 손실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정부가 좀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검토, 금투세와 보조 맞춘다. 원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할 겁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그래서 유예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예정인 건데 이것도 또 유예할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와 보조를 좀 맞춰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가상자산 과세가 세법 개정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금융투자소득세랑 같이 또 유예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상속세는 과표 조정, 공제 한도를 좀 높일 것 같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네요. 네, 다음 마지막 기사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라인 매각 요구, 일본 사실상 철회. 네, 사실 이 라인 매각 하라는 취지의 압박이 있어서 이거 한일 간 외교 문제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당분간이다, 일시적이다 그랬는데 철회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네이버 지분 팔아라라는 얘기가 나온 지 넉 달 만에 개인정보 유출 대책 충분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뭐냐? 사실 일본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안 문제 관련해서 이거 지배구조의 문제 아니냐? 요거 좀 개선을 해라. 지배구조 문제다라는 얘기인 즉슨 네이버 지분 팔아라라는 압박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한일 간 이거 외교전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죠. 근데 논란이 됐었던 이 개인정보 유출 대책 관련해서 요거 충분하네요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외교 문제 비화 가능성이 일단 해소가 된 걸로 보이네요.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아이고 시원해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양재천 수영장입니다. 어제 더웠죠. 덥고 습하고 정말 푹푹 찐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날이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아이들 보나는 핑계로 어른들도 한번 또 발에 좀 물 좀 묻혀보고요. 네, 애들이랑 같이 더불어서 좀 풍덩 수영하고 싶었던 그런 주말 날씨였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푹푹 찔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폭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 특징이 기습적으로 갑자기 폭우가 내리죠. 오늘 오후 중부지방에도 소나기가 좀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염에도 좀 대비하고 폭우에도 대비하고 요즘에는 우산 겸 양산이 나왔어요. 요런 거 하나 좀 이 장만해서 갖고 다니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총알탄 대세론. 네, 대세는 대세인데 총알을 탔습니다. 보겠습니다. 130m 거리에서 8발 차트 보러 고개 돌린 덕에 기적이었다. 한눈에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어제 오전,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7시 즈음 해서 총격 피습을 당했었죠. 그 상황, 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기적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And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ld, that chart. That chart's a couple of months 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s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Happened. 네, 어제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죠. 트럼프 후보가 유세를 하던 도중 갑자기 뭔가 탁탁탁 소리가 나더니 귀를 잡고 연단 아래로 딱 내립니다. 주변도 아수라장이 됐죠. 총격이 있었던 건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어제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가 트럼프 후보가 유세를 했었던 바로 그 연단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배틀로 농업 박람회장인데 여기가 있고 총이 어디서 날아왔느냐? 여기서 날아왔습니다. 인근에 있었던 건물 옥상에서 총을 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 트럼프 유세장 경호 라인 여기까지는 다 경호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호 라인 바깥에 있는 이 다른 건물 옥상에서 여기로 총을 쐈다.
총을 쏘고 근처에 있던 저격수가 총을 쏴서 사살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길 보면 제목에 130m 거리에서 8발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경호 라인 바뀌었다고 라는 겁니다. 일단 130m 거리, 130m 거리에서 8발.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글쎄 130m 거리에서 총을 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윤주진 위원님. 사실 대한민국 남녀 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네. 군대 가면 또 사격 연습하잖아요. 이 사격 연습하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30m면 어떤 거예요? 오히려 군대에서 130m는 오히려 좁은 거리에 해당합니다. 아, 사격 네. 연습하는 우리가 사격 연습하는 것보다도 좁은 거리다. 저도 오랜만에 찾아봤는데요. 네, 멀가중이라 그래서 네. 멀리 가까이 그다음에 중간이 있는데 가장 먼 게 250m고 아유. 가장 가까운 게 100m입니다. 네. 근데 이제 총이라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총 하면 이제 가까이 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0점 사격이라 그래서 0점만 잘 맞추면 정해진 딱 규칙대로 쏘면은 멀리 있는 이 목표물도 맞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 특히 이 총도 거의 군사용 총기와 다를 바가 없는 총이기 때문에 충분히 130m면은 어느 정도의 훈련과 0점 사격만 맞췄다면은 네. 명중이 가능한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 군대 갔다 온 남성들 사격 연습, 군대에서 사격 연습할 때 하는 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거리였다. 0점 조준만 잘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지금 얘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차트 보려 고개 돌린 덕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인 건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차트 보자며 고개를 돌려서 귀 윗부분에 총을 맞았다. 정면을 봤거나 몇 센티미터만 비켜갔다면 치명상이었다라는 얘기가 글에서 나옵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만약 정면을 바라본 상태였다면 오른쪽 귀, 여기가 귀죠. 그리고 눈 사이에 관자놀이에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관자놀이는 오히려 머리에서 뼈가 제일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총을 맞은 곳은 귀의 윗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몇 센치만 비껴갔으면 그리고 구도상 얼굴이 옆을 본 게 아니라 앞을 봤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윤영걸 대표님. 예. 이게 여기 저희 기적이라고 썼습니다만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뭐 130m에서 8발이나 네. 우리나라 총으로 말하면 군에서 M16하고 비슷한 그 미국 사제총 많이 파는 총이잖아요. 네. 그게 고개를 돌릴 때 옆으로 살짝 빗나갔으니까 제대로 맞았으면은 뭐 치명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저 피는 좀 났지만은 네. 귀 부분이 원래 저 조금만 스쳐도 피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앞으로 이미지가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정치인 이미지, 예, 신이 도와주는 이미지.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국론 분열, 혐오 정치, 증오의 정치를 상당히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또 그런 증오의 정치에 또 지금 피해자가 돼 버렸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뭐 서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고 위험천만한 상황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선거 전체로 봤을 때는 또 트럼프한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어제 오전 7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랑 저희는 사실 낮밤이 지금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건 미국에서 오후 6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고 우리는 아침 7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 사이에도 계속해서 수사 속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속보가 들어왔느냐 좀 같이 보겠습니다. FBI가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같이 볼까요? 네. 용의자 토머스 매슈 크룩스 단독 범행이다. 정신병력, 특정 이념 연계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뒤에 조직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할 수 있는데 일단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관련된 뭐 이상 상황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이건 이제 미국 매체들의 보도인 거죠. CBS는 총격범이 외국 테러리즘과 연계가 없다.
FBI의 수사 결과와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당국 감시 망해도 없었다. 외국 테러리즘과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감시 대상도 아니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사건이 이 더 큰 음모론의 일부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자꾸 음모론이 뭉글뭉글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무슨 조직이 있대. 이렇다더라. 카더라. 라면서 각종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차두현 위원님 사실 뭐 지금 여기서는 뉴욕타임스 얘기를 저희가 좀 빗댔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만 뭐 이런 가짜 뉴스 음모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더 큰 음모의 일부란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 그렇죠. 이미 저 음모론이나 네. 이런 거는 뭐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굉장히 난무를 했었고요. 저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현상을 인정하기 싫은 쪽들 그리고 자기가 증오하는 상대방을 어떤 이 구실이나 네. 명분을 이용해서라도 비난하고 증오하고 싶은 쪽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또 그런 그 심리를 가진 분들일수록 그런 말에 현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은 음모론 차단의 측면에서 그 뉴욕타임스도 저런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발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미국의 보도도 지금 나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수사당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좀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지금 총격범 용의자죠. 지금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근데 이 용의자 자체는 현장에 사살됐습니다만 용의자의 차량 그리고 자택에서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차 의원님, 그럼 이거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단독 범행이지만 단순 총격이 아니라 뭔가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까지 뭐 각종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총격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요. 네. 뭐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특성들 자체가 네. 이 범인들이 총기 매니아예요. 당연히 총기나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총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네. 그런 폭탄 제조를 할 수 있는 물질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총격범이 사망을 해버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뒤에 배후가 있느냐 이런 거 자체를 지금 하루 이틀 내에 파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 네. 더더구나 이게 그 총격범이 현장에서 잡혔어도 아마 동기를 단시일 내에 파악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총격범이 사살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기 자체가 뭐 그 반 트럼프 성향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신적인 이상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건지 자체가 현재 그렇게 예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지금 FBI가 한 사건이 발생하고 대략 하루 만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단독 범행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사실 그 뒤에 뭐가 더 있을 수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인 그렇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 수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금 현재 밝혀진 것까지만 봤을 때는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이 보통 총기를 갖고 어떤 약간 이 총격을 하는 이런 이 용의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무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폭탄 제조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했을 법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일단 현재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정신병력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특정 이념이랑 연계한 증거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수민 의원님. 사실 뭐 이게 뭐 다 드러나지 않은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 대체 왜? 뭐 정신병력 이런 건 없을 수 있는데 대선 후보 연설하는데 거기에서 총격을 했다는 건 이념 관련 아니야라고 다들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저것도 지금 프로파일링 결과에서 나온 중간 결과예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얘기를 그대로 네. 뭐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지금 해석을 하면은요. 네. 뭐 정신병자도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특정 이념이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 네. 있는 뭐 더구나 백인이면 이제 이게 무슬림도 아닐 거다. 그러면 이게 공화당 인종도 아니다. 민주당 이 성향에 따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들 자체가 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 얘기는 지금 정확하게 저 말을요 얘기를 하면 지금 단서를 딱 특정하게 어떤 동기를 추정할 만한 그 현재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저게 이거 제외하고 이거 제외하면 동기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동기가 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건데 대체 그러면은 이 용의자 어떤 사람이야?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정보가 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사살된 용의자 21살 백인 남성 공화당원 등록 그런데 진보단체 기부도 네. 사실 이게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더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쨌거나 대선 후보 연설 중에 있었던 총격 사건이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그러면은 민주당원, 공화당원 보니까 공화당원으로 등록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진보단체에 기부를 했었던 이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공화당원 등록한 시기와 진보단체에 기부한 시기가 몇 달도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걸 대체 김수민 위원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양쪽에 다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그 자체로 정치 성향을 유추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공화당원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정만 등록을 해두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진보단체 기부 같은 경우도 지금 기부한 금액이 한 $15 정도로 굉장히 소액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이제 나이가 젊어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흔적만 가지고는 정치 성향을 유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바로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평소에 이렇게 직장 동료라든지 이쪽 증언에 의하면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치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네. 징후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 물론 그것도 이 정치 성향이라는 것도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만 봤을 때 뭐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치 성향을 이렇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뭐 그런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네. 다만 조금 뚜렷해 보이는 것은 범인이 평소에 총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소총 동아리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퇴짜를 맞았다고 해요. 실력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근데 최근에는 지역의 총기 클럽에 또 가입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총기 매니아인 건 확실해 보인다. 네. 근데 정치 성향은 굉장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민주당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쵸. 사실 근데 한 가정에서 정치 성향이 식구들끼리 일치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고 특히나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좀 경합주에 해당하는 주기 때문에 뭐 같은 가정, 근거리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함께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더 높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정치 성향이나 당파적 성향 이런 것들을 추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학창 시절에도 총기 어떤 동아리에 들려고 했었던 걸 보면 총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 좀 분명해 보인다. 근데 이 동아리에 못 들어간 이유가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천만다행이냐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까 보셨죠. 몇 센치만 옆이었었으면 관자놀이에 관통하는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판에 실력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일단 말씀은 어떤 지금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분명한 정치 테러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에 글쎄 공화당원은 당원인데 진보단체 기부를 하고 이게 뭐 정치 성향이 어디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 생각 안 드십니까? 지난 1월이었었죠.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그 습격범 김 씨가 보수 정당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그래서 민주당에 가입을 최종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또 주변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뭔가 보수 성향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정치 때문에 테러를 한 것이냐라는 여부가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 이 1월에 있었던 이재명 전 대표의 이 피습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이랑도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차 위원님, 이게 지금 약간 세계적으로 좀 요런 추세가 지금 반복이 되는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를 유치할 수 힘들다라는 게 지금 네. 정치적인 어떤 동기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양쪽 성향이 다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하나 지금 분명한 거는 그 살해 의도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층 건물 옥상까지 힘들어 올라가서 네. 그것도 AR-15라는 소총을 가지고 특정인을 겨냥하고 쐈다라는 거는 네. 뭐 이게 흥분해서 갑자기 권총이 들은 게 아니라 소총을 가지고 계획하에. 쐈다면은 이거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는 비교적 분명한데 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들이 FBI보다도 뛰어난 촉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FBI도 아직 단정을 못 내렸는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뼈 있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네. 그 지금 이거 정치 이념에 따른 범죄냐 아니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의아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대선 후보들이 연설을 하러 연단에 올라갔는데 계획적으로 누군가 의도를 갖고 총을 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연설대에서 122m 떨어진 높은 건물 통제 제외 총 들고 곰처럼 기어 올라갔다라는 신고에도 조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On the ground, we're like, hey man, there's a guy on the roof with a rifle. And the police were like, huh, what? You know, like they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네, 방금 보셨죠. 지붕 위에 기어 올라가서 엎드려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트럼프 후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약 130m, 지금 동아일보는 122m라고 특정을 했죠. 122m의 거리에서 옥상의 총격 범역을 곰처럼 기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곰처럼 기어 올라가서 엎드려서 총을 쏘려고 한다는 거, 총도 들고 있어요라고도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선웅 의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총을 다 들고 보는데 기어 올라가는 용의자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신고했는데 또 연설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목격자라는 분들이 아마도 네. 저 유세 현장에 다 이제 참석했던 뭐 공화당 지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단정적으로 뭐 저 인터뷰를 그것들을 약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 마치고 바로 이제 뭐 그 트위터에 SNS에 비밀 경호고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남겼거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경호 실패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경호 라인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주위에 들판에 유세장 행사장 말고 높은 건물이 저 건물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건물을 왜 놓쳤나? 그리고 이제 목격자 이야기도 뭐 그게 이제 진수성 뭐 그 진실성 여부는 하고서라도 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이 비밀 경호국에서 뭔가 이 수사를 그러니까 아니면은 경호를 잘못했다라는 비판이 충분히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경호 책임자 사퇴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하원에서 이 경호국 담당 국장 불러가지고 뭐 청문회를 이제 뭐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 경호 실패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뭐가 인력 부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뭐 지금 일부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해서는 그동안 그 트럼프 캠프 측과 비밀 경호국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이제 경호 관련해서 인력을 좀 보충해달라, 좀 보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밀 경호국에서 그런 것들은 잘 들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약간 논란도 같이 이제 뭐 같이 있습니다. 네. 논란은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직접 들은 저 내용은 트럼프 후보의 지지층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신고가 들어가고 3, 4분 동안 아무 조치가 정말 없었던 게 맞는 건지
신고가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또 총격이 있었으면 조치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다 같이 신고가 감안을 해야 있는데 된다는 조치가 말씀. 없었다라는 건 네, 차 의원님. 증언이고요. 예, 말씀해 네, 주세요. 지금 거의 이 총격범이 총격을 가한 이후에 경호국에서 대응 사격을 해서 사살을 했다라는 거는 표적 확보가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이 비밀 경호국 입장에서는 경호 방법이라든가 위치에 대해서 지금 모든 방법론을 그대로 다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피해서 저격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오셨지만 트럼프 지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일부러 방기한 것도 같고 이거 자체를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어요. 일단 바로 현장에서 사살이 됐다는 건 저격, 스나이퍼가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다 시야에서 확보가 돼 있었다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밀 경호국이 경호 실패를 했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저게 건물 안에서 열린 옥내 집회였다면 네. 보안 검색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허점이 그쵸. 생긴 거에 대해서 아마 경호국도 거의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게 5개 집회였었거든요. 거의 가능성 있는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면들 자체는 결과로만 보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유세장 내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검문 검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세장 밖까지 통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통제 논란이 일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안에 모여 있는 유세장 정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말 검문 검색을 다 합니다. 정말 이 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수색까지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세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옥외 저 바깥에 있는 영역에 있는 데까지 날아온 걸 갖고 경호 실패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태도가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피 흘리며 주먹 불끈 트럼프 두려워 않고 악에 맞서 싸울 것. 네, 주먹을 불끈 쥐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I got you, sir. I got you, sir. Let me get my shoes, sir. Hold on, your head is bloody. So we got to move to the car. 네. 근데 지금 저 모습이 윤영월 대표님.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촉이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Let me get my shoes. 내 신발 내 신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fight 얘기하고 다시 갑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렇게 의연할 수가 있는가. 예, 총을 맞았는데 네. 상당히 당황하거나 움츠리지 않고 뭐 조용히 하라. 뭐 신발부터 신자. 저렇게 또 화이트 또 손을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프랑스 대혁명 같은 사진이 하나 딱 나왔어요. 위에 저 성조기도 있고 네. 저 사진 한 장 갖고 이번 미국 대선은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로키 발모아 그 실버스타 스텔론처럼 저런 모습이잖아요. 네. 대단한 그 의연하고 자세에 물론 뭐 카메라를 의식을 트럼프가 평소에도 잘 하긴 했지만은 저건 쇼맨십이라고 할 정도는 한 차원을 높은 당황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화당 아마 슬로건도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여태까지 마가였거든요. 네. 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였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뭔가 좀 매가리가 없잖아요. 마가 그걸 화이트로 바꿀 것 같은데요. 싸우자. 파이트로.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공화당이 이번에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하셨죠. 사실 오늘 조간에서도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시죠. 공화당 총결집, 고령 논란 바이든 설상가상. 일단 공화당은 총결집이에요. 말씀처럼 이거 이렇게 승기를 확실하게 잡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민주당에선 고령 논란이 일고 있는 안 그래도 고령 논란이 일고 있는 바이든은
설상 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난감할 수 있어요. 차 의원님. 그럼 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승세를 탄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두 분 다 고령이에요. 지금 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 지금 78세. 네. 그다음에 42년 11월생인 그 바이든 대통령 그 81세란 말이에요. 네. 자,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 그 당시에 저격 미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레이건 대통령 연령이 70세였어요. 두 분 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고령이란 고령이네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령 리스크라고 흔히 드는 게 판단력에 대한 그 이제 부재 문제들. 그다음에 굉장히 유약할 것이다. 제대로 근데 이번에 이 총격 논란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완전히 이미지를 벗어버렸고요. 네. 이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비되는 이미지로 앞으로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아까 이제 이미 유명해진 그 사진샷까지 그 포함을 해서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4개월 남은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이슈가 부각되느냐에 또 역풍이 될 수가 있어요. 역풍이 될 수도 근본적인 게 있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 일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가 왜 이렇게 총기 소유를 허가를 해줬느냐. 이게 총기 소유를 전통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민주당의 의제였고요. 총기 소유 자유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화당 의제예요. 네. 두 번째는 저게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개입이거든요.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자, 뭐 동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네. 총을 쏠 수도 있다, 할애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 다시 말해서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적 개입이라는 게 만약에 나오면 비폭력 증오의 정치의 중단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비폭력 증오 정치의 중단이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2020년에 의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마 이걸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 자제할 겁니다.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8, 9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슈가 변화되면은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지금 결과적으로 결집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주로 공화당원들이에요. 미국 정치도 이미 양극화가 돼 있거든요. 그쵸. 물론 제가 볼 때는 무당파층이나 부동층에서도 충분히 지금 저 면을 고려를 하겠지만은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저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지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대선이 4개월이 남았다. 근데 이 4개월 동안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혹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왜? 총기 소유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 풀어두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이슈가 뒤늦게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불어서 지금 이런 식의 어떤 폭력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사당 정부에 있었던 지난 대선 때 모습이 다시 역으로 불러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일단 이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뭐 무사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 말고 숨진 다른 지지자도 있죠. 한 명은 숨지고 두 명은 지금 중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회복을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